네, 마지막 한 조, 렌탈미조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요. 일단은 목차는요, 프로젝트 소개랑 시연, 사용 기술, 기본 정의사항, 핵심 기능, Q&A입니다. 일단 넘어가죠. 일단은 지루함 때문에 먼저 시연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기술 정의들을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일단 렌탈이라는요, 자취생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렌탈하고 사용자들에게 중고거래를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경매가 진행되는 통합 쇼핑몰 웹사이트입니다. 일단 선정 배경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낮은 자취생들의 제품 구매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렌탈 사이트에 불합리한 장기 계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렌탈미라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렌탈 시장의 산업 동향과 시장성인데요. 이쪽 같은 표를 보면요, 인생 빼고 다 빌린다. 렌탈 시장 2020년 40조 규모. 보면은 2017년도에는 28조 원인데 2020년도에는 40조 원으로서 50% 이상, 50% 정도의 산업이 성장했고요. 오른쪽에는 한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서인데요. 여기 보면 뭐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인구 구조 변화 등 때문에 렌탈 시장이 더 커진다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렌탈 시장에는 성장 동력을 봤는데요. 일단 왼쪽을 보면은 전체 가구의 30%가 뭐 나 혼자 산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증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중간에 표를 보면은 1인 가구 증가 가구 추이수가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1인 가구의 퍼센트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정 배경을 하고 일단은 앞전에 지금 렌탈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렌탈 사이트를 시장 조사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옵션을 봤는데요. 최소 의무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나머지 뭐 렌탈 전세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렌탈비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로 해가지고 가장 빠른 계약 기간으로 사용자들을 유입하려고 연구했습니다. 저희 사이트 컨셉입니다. 핵심 가치는요, 렌탈 기간은 일단 자취생 및 1인 가구를 위한 최소한의 렌탈 기간을 하고 있고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 중고거래 기능이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일관형적 거래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경매 기능을 지원해서 인생 역전의 재방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맵 쇼핑몰 구조인데요. 렌탈미 메인을 들어오면은 일단 마이 페이지 기능 쪽에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는 이런 렌탈 쪽의 메뉴와 중고거래, 이벤트 경매, 그리고 고객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도 따로 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는 각각의 항목을 주문 관리, 상품 관리, 경매 관리, 중고거래 관리, 고객센터 관리, 사용자 관리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시연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렌탈미 사이트의 메인인데요. 왼쪽 상단에 잘 안 보이는데 저희 뭐 대표 로고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저희 접속 주소이고요. 렌탈미 메인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뭐 로그인 계정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에는 이제 렌탈 쪽 항목을 들어갈 수 있게 뭐 클릭을 해보면은 각각의 서브 메뉴가 보이고요. 그리고 중고거래 쪽 부분이 있고 이벤트 경매 참여 쪽 그리고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좀 내려보면 이제 상품에 대한 베스트 상품과 새로 등록한 뉴 버전의 상품이 보여지고요. 아래쪽 밑에는 뭐 캐러셀로 돼 있고 아래쪽에는 실시간 주문 현황이 나오고 공지사항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밑에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현재 이제 경매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미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로그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 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할 건데요.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약관을 전부 동의하고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희 정보는 이쪽은 정규직 표현을 적용해가지고 각각의 패턴에 맞게 자릿수에 맞게 적용되게 해놨습니다.
틀릴 경우에는 그 밑에 정규표현을 체크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요. 저희는 그 인증번호 같은 부분에 그 휴대전화로 그 SM 문자를 받아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인증번호 발송을 하면요, 여기 하는 사람에게 문자가 가고요. 문자가 틀리면은 틀리다고 인증 실패가 되고, 맞는 숫자를 넣으면은 인증이 성공해서 가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나은 보안을 위해서 이메일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 네이버 메일도 한번 시연을 했는데요. 저희도 만들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메일로만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필수로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개발하다가 문자 쪽도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만 빼긴 뭐해서 두 개 다 인증을 하기로 했어요. 보다 강력한 보안의 이슈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입 주소는 A 파일 다음 주소를 썼고요.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요. 생명을 입력하고, 뭐 오늘 날짜로 하죠. 네, 가입을 하겠습니다. 네, 가입이 완료가 됐고요. 일단은 가입을 완료했으니까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로그인 페이지로 가기 전에 일단은 저희는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기 전에 뭐 아이디랑 비밀이죠. 저희는 그 자동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요. 그 F12를 누르면은 개발자 도구에 보면은 그 오른쪽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보면은 그냥 화면 다시 자동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은요. 그냥 로그인 그쪽이네요. 이 J 세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세션이고요. 이 로그인 쿠키는 저희가 자동 로그인 할 때 이 해당 PC의 쿠키에 이 해당 브라우저에다가 로그인 쿠키가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뭐 사이트를 그냥 로그아웃 없이 끄거나 뭐 PC가 종료됐다가 켜더라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로그인 쿠키가 계속 살아 있어서 계속 그 사이트를 접속하면은 바로 로그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시 개발자 도움 더 하자고요. 일단은 저희가 로그인 쪽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로그아웃 한번 로그인 쪽 그래서 아까 그 계정 로그인 저희 로그인 할 때 그 패스워드를 그 5번 초과하면은 계정이 잠기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실패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 5의 입력 초과로 계정이 정지되는데요. 이 계정이 정지되면은 관리자가 절대 기능으로 관리자 메뉴에서 이 사용자를 확인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사용자가 일단은 뭐 저희도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뭐 아이디를 찾을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찾아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저 계정이 잠김돼 있으면은 관리자가 꼭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로그인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더미네이터가 있는 계정으로 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일단은 렌탈 쪽의 상품을 렌탈하겠다 해서 이 렌탈 쪽에서 뭐 대형 가전 렌탈로 들어가서 뭐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저희 상품에 대한 리스트 화면인데요. 일단은 상품 그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기능에 대해서 옵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다시 오른쪽 상단에는 그 경로가 보이고요.
이 대형가전 렌탈 지금 현재는 전체 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형가전 렌탈에 있는 각 상품 분류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그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은 전체 보기로 했을 때만 보이는 그 대형 가전 렌탈에 속한 전체 상품의 베스트 상품을 캐러셀로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은 정렬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그 상품 리스트를 정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요, 페이징 처리를 구현했고요. 그냥 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상단으로 일단은 저희 화면 그 리스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경로는 대형 가전 렌탈에 전체 보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형 가전 렌탈에 있는 상품 분류에 들어가 있는 전체 상품들의 브랜드가 여기 옵션에 표시가 됩니다. 가령 저희가 뭐 에어컨을 선택하거나, 에어컨 한번 선택해보세요. 에어컨 선택하면은 에어컨에 포함된 상품의 브랜드만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뭐 냉난방기를 선택하면요, 난방기의 표시가 나고요. 뭐 냉장고를 선택해도 이렇게 나오고, 뭐 정수기를 선택해도 그에 맞는 상품의 브랜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이제 브랜드 쪽을 선택을 해보게 된대요. 저는 뭐 여기서 선택한 브랜드에 맞춰서 아래 상품들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뭐 LG전자 누르고 있어요. LG전자 누르면 LG전자의 상품만 보이고, 뭐 아무거나 눌러봐요. SK매직 하면 SK매직과 LG전자가 포함되고, 또 몇 개 더 같이 포함되고, 좀 더 호에도 나오고, 하도 그러면은 이 브랜드에 속한 상품들이 조회가 되고요. 저희가 선택한 브랜드는 다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큐밍을 빼면은 큐밍이 뺀 상품들이 다시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가격을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격을 검색할 때 한번 아래로 내려. 4,600원을 이상을 제외하고 검색하겠습니다. 0원부터 4,600원까지 검색되게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금액의 분류에만 나오는 상품이 조회가 되고요.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브랜드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가격이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상태는 상품이 새 상품인지 중고 상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 상품은 사지 않기 때문에 새 상품만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새 상품에 4,600원 이하의 저희가 선택한 브랜드의 상품만 조회가 됩니다. 그 밑에 결과에는 이제 상품명만 검색하는 건데요. 조회하지는 않고요, 따로.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각각에 맞게 또 정렬을 할 수 있게 버튼을 누르면 정렬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이 메뉴들은 다른 상품 분류를 선택할 때는 다 초기화가 됩니다. 뭐 공기청정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상품을 선택해서 상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걸 들어가세요. 상품을 선택해서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왼쪽에는 이미지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상세 정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들 쭉 내려오고, 이미지 형식으로 해서 등록을 했고요. 배송정보, 뭐 교환방품, 상품, 후기들이 보입니다. 일단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세요. 일단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사용자는 상담 예약을 해서 상품이 어떤지 예약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관리자 쪽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관리자 쪽에서 상담 예약글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등록 자동입니다. 등록 하면은 일단 상담 예약을 건너뛰고요. 뭐 간단한
간단한 기능이라서 괜찮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계약은 남기지 않고 상품을 사겠다 하면은 일단은 뭐 상품에서 계약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 기간을 선택하면은 저희는 3개월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가격이 0.5%씩 할인돼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뭐 계열수를 선택하고 수량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을 뭐 2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바구니에 담기가 있고 주문하기가 있는데 사용자가 바로 이제 주문을 하겠다면 주문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버튼을 눌러보면은 결제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고 결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과 카카오페이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장바구니 쪽에서 보여줄 테니까 일단 진행은 하지 않고요. 취소를 하고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졌고요. 그럼 마이페이지에 장바구니로 가보겠습니다. 장바구니는 현재 저희가 등록한 미니언즈 청정기에 2개의 렌탈 기간 아까 선택한 기간과 금액과 2개에 대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아래는 저희가 더 보기 편하게 더미네이터를 넣어드린 거고요. 상품의 선택에 따라서 가격도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2개만 일단은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삭제를 하면은 장바구니에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뭐 2개를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택을 회식 전체 다 해제하고 상품을 뭐 미니언즈랑 뭐 음식물 처리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할 때 무통장 입금과 카카오페이가 있는데요. 무통장 입금은 나중에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결제할 때 무통장 입금을 보여드릴 거고 카카오페이는 앞전에 보여드렸었을 텐데 저희도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주문을 하고요. 방금 결제한 게 카카오페이 뜨고요. 일단 위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주문이 완료됩니다. 일단은 장바구니 쪽 다시 가보면은요. 주문했던 장바구니는 삭제가 되고요. 다시 주문 내역 쪽에 가면은 저희가 주문했던 상품이 있는데 저희가 그 2개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주문 번호에 2개의 상품을 나눠서 각각에 맞게 상품 정보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아래 있는 거는 더미 데이터로 넣어서 보기 더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맨 아래 있는 경우는 입금 대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통장으로 결제를 했을 때 우선 입금 대기 상태가 됩니다. 입금 대기 상태로 들어오면은 관리자 쪽 주문 관리에서 사용자의 입금 대기 상태를 무통장 입금 대기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구매하거나 반품할 수 있게 결정이 됩니다. 위쪽에 이 구매 확정은요, 사용자가 구매를 하거나 반품을 구매를 했을 때 구매 확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할 때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바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바로 구매할 수 있는지 반품할 수 있는지 선택이 됩니다. 위쪽은 저희가 방금 넣었던 데이터고요. 그 위쪽 거를 구매를 진행을 하고 구매 버튼 누르겠습니다. 구매를 누르면은 사용자가 구매 확정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물건을 받고 이상이 없다 해서 구매 확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반품을 진행했다면은 아래에 있는 이어폰을 반품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품은 반품 대기 상태로 빠지고요. 관리자 쪽에서 반품 관리 쪽에서 반품 요청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관리자 페이지는 UI가 좀 다르게 나는데요. 관리자 쪽에서 막강한 기능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리 쪽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문 관리 쪽인데요. 네. 주문 관리 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더미 데이터를 좀 넣어놨었는데 이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무통장 입금으로 해서 넣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쪽에서는 입금 대기로 돼 있고 지금 관리자는 입금 확인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같은 경우는 무통장 입금된 거를 확인을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주는지 상세 보기로 한번 선택을 해서 이 상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주문 확정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주문 확정이 되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그 상품을 구매할지 반품할지가 나오고요. 아까 장바구니에서 두 개를 담았던 상품은 먼저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입금 대기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구매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쪽에서 아까 반품 신청한 걸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한 상품을 반품했던 거는 여기 반품 확인으로 되어 있고 그 관리자가 물건을 다시 반품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반품 확인을 버튼을 눌러서 반품 확인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매도 되고 반품도 된 거고요. 다시 사용자 쪽으로 가서 자신이 주문했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 내역에 보면은요. 입금 대기했던 상태는 관리자가 확인을 해서 구매할지 반품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반품 대기했던 상태는 관리자가 반품을 확정했기 때문에 반품 확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앞전에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끝나 있는 거고요. 구매를 확정한 거를 한번 이제 후기를 써보겠습니다. 위쪽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후기를 쓸 수 있는데요. 후기를 쓰고 후기가 등록됐고 자신이 등록된 후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 쪽을 클릭을 해서 상품평을 누르면은 아래쪽에 방금 작성한 상품평이 등록이 됩니다. 저희 렌탈 쪽 상품 구매하는 것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이제 중고 쪽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들어가면요. 중고 거래는 저희가 결제 기능은 따로 추가하진 않았고 커뮤니티 형식으로 해서 중고 거래 상품을 사용자가 올리고 그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비밀글도 남기면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사용자가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는 구조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일단 위쪽에 보면은 뭐 등록 순으로 해가지고 그 정렬 순으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검색 기능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렌탈의 상품 분류에 맞게 똑같이 대형, 소형, 뭐 주방, 가구, 기타로 분류를 나눴고요.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각각의 사용자들이 올린 중고 상품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쪽으로 올려보면은 이제 중고 거래 관리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자신이 렌탈비 계정으로 들어간 자신의 상점, 스토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스토어에는 자신이 올린 상품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상품을 올리고 물건이 판매가 되면은 판매 중 버튼을 누르면은 판매 완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글을 잘못 등록했을 경우에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면은 그 글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점 후기 부분이 있는데요. 뒷부분이 상점 후기는 이 사용자 중고 거래를 했는데 이제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글을 남길 수도 있고 나쁜 글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후기는 저희가 더미네이터를 좀 등록을 해놨고요. 그 사용자가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능을 추가해서 이 글이 타당하지 않다면은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관리자 메뉴 쪽에서 신고 기능 쪽에서 그 신고에 대한 접수를 확인해서 해당 글의 내용을 정확한지 좀 파악을 하고 신고를 할지 글을 삭제할지 그대로 내비둘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쪽에서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물품 등록 쪽이 있는데요. 물품 등록 쪽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물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간당 뭐 등록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중고거래 쪽 한번 가봐가지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올린 중고 상품을 중에서 뭐 저희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상세 정보인데요. 사용자가 올린 중고거래 상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품 설명에는 이 판매자가 올린 상세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품 문의 쪽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문의 쪽에는 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댓글을 남기고 비밀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밀글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밀글로 남겨서 비밀글로 보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지영삼이 남긴 거는 비밀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신고는 내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이 물건을 올린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상품 설명 쪽 탭으로 가면요, 이 해당 판매자가 어떤 거를 판매하고 있는지 들어갈 수 있게 클릭을 하면은 이 해당 박자님이 올린 상품들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 해당 박자안의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렇게 저희 중고거래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벤트 경매를 하겠습니다. 이벤트 경매를 할 때 저희가 그 한 브라우저 내에서 한 계정으로밖에 접속이 안 돼서 창을 좀 여러 개 띄어서 경매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약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서고 있어. 올려. 갈래요? 전에 아까 렌탈 했던 거 아까 렌탈미 계정인데요. 저희 이벤트 경매 쪽은 이벤트 경매 쪽 버튼을 누르면은 경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진행되는 경매가 없고요. 그 경매 종료 쪽에 보면은 과거 지난 경매 종류에 대한 것들이 리스트가 보입니다. 자, 경매 진행 쪽 한번 다시 보고요. 사용자는 지금 경매가 등록된 게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이제 관리자 쪽에서 경매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관리자 쪽에서 경매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할 때는 어떤 분류에 속한 상품 분류인지 선택을 하고요. 시작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가는 나중에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금액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대기로 돼 있어서 사용자 쪽에서 렌탈미 쪽 사용자 쪽에서 화면에서 현재 렌탈미 쪽에서는 등록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접속을 해보면은 접속이 안 됩니다. 일단 이 계정은 지금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경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은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경매가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 이거는 관리자 화면이고, 저희가 같이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 2명이 저 뒷자리, 매니저님 뒷자리 있는 부분이 사용자로 해가지고 경매로 직접 참여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경매에 2명이 참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를 보면은 경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자는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10,000원에 입찰할 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입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작게 나오는데 이 2명이 지금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순서가 나와서 누가 먼저 응찰을 했느냐가 나옵니다. 계속 자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20,000원에 관리자 응찰을 했고, 지금 지영3님이 응찰을 했습니다. 민민이님께서 응찰을 또 했고요. 관리자가 또 판돈 올려서 30,000원에 응찰할 분을 선택했습니다. 지영님이 응찰을 했고요. 민민님이 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렌탈미 저희 쪽 화면에서 중간에 경매에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갔어.
다시 들어가 들어갔어. 이거 들어가지 마. 됐어? 이제 렌탈미 계정을 경매에 참여하겠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예치금을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페이지 쪽에 들어가서 그 예치금을 충전을 하겠습니다. 이 예치금은 경매에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된 사람이 포기를 하면은 저희 쪽에서는 기회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일정 금액이 있어야지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포기를 하면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이 차감이 됩니다. 일단 예치금을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충전이 됐고요. 충전이 됐으니까 이벤트 경매 쪽으로 가서 경매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경매에 참여되면은 해당 렌탈미 계정도 입장되었다고 나오고요. 관리자 쪽에서도 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렌탈미도 한번 입찰을 한번 참가해 보겠습니다. 네, 응찰이 되고 있고요. 응찰 계속 해볼래? 계속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만원 응찰을 집행해서 계속 응찰을 하고 있고, 관리자가 6만원을 올렸고 6만원 응찰할 분이 또 응찰을 했고요. 저쪽에서 관리자가 또 판돈을 올리고, 일단 응찰할 분 했는데 응찰할 분이 없어서 7만원에 다시 한번 해봤고요. 실망할 사람이 없어서 끝내는데 중간에 다시 응찰이 들어옵니다. 다시 응찰이 들어온 게 보이고요. 다시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쪽 화면에 있는 렌탈미 계정으로 낙찰을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탈미 쪽으로 경매는 종료가 됐고 렌탈미 계정으로 해서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경매가 낙찰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경매 진행 상태는 없어지게 됐고, 그 렌탈미 쪽 계정에 보면은 렌탈미 쪽에 Y 페이지에 경매 내역 쪽에 가보면요, 현재 내가 마지막으로 낙찰된 금액이 상품이 보이고 이 상품을 결제할지 포기할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결제를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예치금이 차감되면서 그 다음 2순위 쪽으로 넘어가서 2순위가 결제할지 포기할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렌탈미는 낙찰이 됐고 2순위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2순위로 들어가죠. 현재 이거는 렌탈미가 1등으로 낙찰이 된 거고요. 2순위 계정으로 가보면은 예비 상태로 보여줄 겁니다. 이거 지정사항은 이제 2순위로 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사람은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이기 때문에 예비로 되어 있고, 다시 렌탈미 쪽 계정으로 가세요. 렌탈미 계정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번 해봅니다. 포기를 할 때는 보증금이 빠진다고 만원이 나오고, 지금 예치금 쪽에 다시 가보면요, 예치금 쪽에 현재 금액이 2만원이었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만원이 차감됩니다. 만원이 차감돼 있고, 다시 경매 내역 쪽에 가보면요, 렌탈미 경매 내역을 보면은 현재 이 사람은 경매를 포기했기 때문에 종료 상태가 돼 있고, 지정상 쪽에 계정을 가보면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경매 내역을 보면은 현재 이 사람이 2차 순위로 낙찰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순위가 포기를 하지 않고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를 때는 똑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지고요. 카카오페이 대신에 우통장으로 입금을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하기를 누르면은 일단은 주문 접수가 됐고요. 확인하면은
일단 입금 대기 상태로 빠지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 주문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관리자 쪽으로 한번 화면을 봐서 관리자 쪽에서 경매 내역 관리 쪽에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해당 2차 순위 정의라는 분이 7만 원으로 낙찰이 되어 있고 현재 무통장으로 주문을 해서 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자는 무통장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요. 모니터가 자꾸 껐다 켜졌다 하는데 모니터가 나갔습니다. 창문 재밌어 참. 밑에 군배기 한번 볼래? 다시 화면에 들어갔고요. 관리자는 무통장으로 입금 내역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입금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입금 확인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입금 확인 완료를 합니다. 저희 경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자가 구매를 확정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경매이기 때문에 바로 돈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구매를 완료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일단 주문 완료가 되어 있고요. 다시 정의라는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벤트 경매 내역 쪽에 보면요. 해당 사용자가 주문이 완료돼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매 내역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고객센터를 보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 팀과 같이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시간상 뭐 보여드리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관리자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페이지를 보여주는데요. 관리자는 이제 해당 모든 사이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게 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쪽에서 보면은 주문관리 쪽에서 주문과 뭐 반품 하면 좀 빨리 주문관리 쪽에서 뭐 주문, 반품, 예치금 관리 쪽에 들어가면은 누가 예치금을 충전을 하고 누가 환불이 되는지 나오고요. 그 밑에 주문관리 쪽에 또 주문관리 메뉴에 뭐 주문관리들이 보이고 또 왼쪽 주문관리에서 반품관리는 아까 봤고 예치금 관리도 봤고 뭐죠? 환불관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예치금을 충전했는데 이 예치금을 이제 환불하고 싶으면은 아까 그 나이 정보 예치금 쪽에서 환불을 진행하면은 이쪽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상품관리 쪽에는요. 아까 맨 앞전에 들어가 보면은 맨 앞전에 보여드렸던 렌탈 상품 쪽에 상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리스트로 나오는 거고요.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품을 분류별로 총 3가지로 나눠서 각 분류에 맞게 DB 구조를 설계하고 그 코드에 맞게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상품 상세 절본에 나오는 이미지는 똑같이 그 이미지 형태로 해서 한 번에 다 등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등록을 누르면 등록이 되고 상품을 클릭하면은 지금 올린 상품이 이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자도 상품을 등록하고요. 다시 관리자 쪽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 경매 관리 쪽 보면요. 아까 경매 내역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관리 부분이고요. 지금 왼쪽에 중고거래 관리 쪽은 그 사용자들 간의 거래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글을 남기고 어떤 사용자가 댓글을 뭐 신고했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화면이고요. 고객센터 관리는 공지사항과 앱 관리 쪽에서 관리자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1대1 문의 관리는 사용자가 문의를 남겼을 때
그 문의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처리가 되면은 처리가 완료됩니다. 상단 관리는 맨 앞전에 약간 뻑이 났던 화면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은 원래 잘 돼요. 그리고 사용자 관리 쪽에서는 원래 잘 돼요. 이제 회원 쪽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트에 어떤 회원들이 가입돼 있고 그 회원마다 상세 정보와 초기화 탈퇴 부분이 있는데 관리자는 절대 기능이 있어서 탈퇴를 해버리면 그 회원 정보는 회원 번호만 남고 모두 삭제로 DB에 남게 되고 아까 맨 앞전에 그 접속 실패했던 계정을 보면은 뭐냐? 피셔의 접속 실패했던 계정. 아까 접속 실패했던 계정인데 상세 정보를 보면은 현재 계정이 정지 상태입니다. 이 정지 상태를 풀려면은 닫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초기화를 진행하면은 다시 상태 정보를 보면은 해당 계정이 정상으로 돼 있어서 그 계정이 접속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렌탈 관리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시연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다시 PPT로 가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용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사이트의 사용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앞단 프론트는 보시다시피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개발 환경에서 했고요. 핵단에서는 특이한 거는 앞전에도 다른 팀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존 쪽에서 AWS를 통해서 EC2의 환경을 구축하고 DB 쪽도 아마존의 RDS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일단 일정 관리에서 트렐로라는 걸 사용해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밑에 보면은 구글 스프레드를 통해서 해당 일정에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색깔로 표시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저희가 활용했던 API와 참고 사이트를 항상 구글 스프레드에 올려서 밑에 쭉 내용이 있는데 생략을 했고요. 같이 공유를 했고 기본 정의사항을 보면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기호는 FC2 기반을 충실하게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요거 저희가 그 사이트를 만들 때 일단은 그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걸 통해서 어떠한 요구사항 정의가 있는지 기능별로 분리를 해서 각자가 맡은 기능을 정의서로 남겼습니다. 그 남긴 것을 토대로 저희가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는데요. 스토리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카카오 오븐인가요? 카카오 오븐으로 같이 디자인을 했고요. 이 스토리보드는 총 70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저희가 메뉴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이 메뉴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물론 이제 좋은 설계를 하면서 그에 맞춰서 개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좋은 메뉴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차후에 나중에 유지보수를 관리할 때 점점 프로그램이 엉망이 돼서 나중에 좀 안 좋은 구조로 가게 돼 있어서 저희는 이 메뉴 설계를 할 때 아주 충실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메뉴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설계는 총 94개의 화면수가 나오게 했는데 제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불필요한 화면을 다 제거해서 총 54개의 화면이 나왔고 관리자는 24개의 화면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거에 맞는 저희 사이트의 흐름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표시했고요. 다음. 그에 맞는 메뉴 설계에 나오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다음. 그리고 워크벤치 ER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DB를 설계했는데요. 지금 이건 ERD 테이블이고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 때는 23개의 테이블이 나왔고 프로시저는 2개를 사용했고 함수를 하나를 사용하고 시퀀스 테이블은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맞춘 테이블 정의서가 엑셀, 구글 스프레드로 공유할 수 있게 정의서를 작성했고요. 저희 DB를 만들 때 하나 이제 공통 코드 관리를 썼는데 이 공통 코드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무작정 DB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 SQL을 작성을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공통 코드 관리에 맞춰서 DB를 넣으면은 이 한 테이블만 보면은 다른 테이블들이 이 코드의 값만 찾아서 편리하게 SQL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 코드 관리를 만들었고요. 이 공통 코드 관리에는 총 112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은
일단 소켓 쪽 구현했던 박지환 학생이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웹소켓 핸들러를 사용해서 이걸 구현했고요. 사용자에서 저 응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여기 소켓 핸들러로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지해서 다시 클라이언트랑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이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경매를 끝났을 때 잠깐 오류가 났는데 그거는 여기서 아까 그 제이슨에서 애드민이 2개가 들어가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관리자 규정을. 네, 그거는 일단 눈 감아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아까 보낸 메시지들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핸들러로 보내지게 됩니다. jQuery 함수를 통해서 이제 소켓 샌드를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연결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시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시저를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 때 이 쇼핑몰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주문 상태가 주문건이 들어오고 주문 방법이 있고 그 주문 방법에 있는 또 각각의 유통장, 카드의 결제 방법이 있고 이 또 결제에 따라서 주문 상태가 각각의 대기 확정, 뭐 반품 확정, 반품되기 경우에 주문 완료를 해서 수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가 다이렉트로 그 SQL로 작성을 하면 코드가 완전 난잡하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프로시저를 통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문 방법과 결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주문 상태의 발생으로 복잡하고 많은 수의 SQL 요청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시저를 작성한 건데요. 뭐 소스 내용을 캡처한 건데 일단 뭐 변수 같은 거를 체크를 하고 각각의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요청 상태에 따라서 로직이 어떻게 분개가 되고 어느 로직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지를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서 보다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고요. 질문 있습니까? 저희 그 좀 전에 오류 났었던 거 원래 되는 기능인데 그 처음에 저희가 테스트 한다고 테스트 데이터를 강제로 지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퀀스가 중복이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시퀀스를 늘려주는 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시퀀스 늘려주는 작업을 안 해가지고 나쁜 오류라 원래는 되는 기능입니다. 저희 원래 시퀀스를 또 통해서 각자 게시물마다 시퀀스 번호를 자동으로 프로시저 안단에서 자동으로 체번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돼 있는데 저희가 약간 좀 이제 미스가 있었네요. 더미 데이터를 넣었는데 일단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뭐 후기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 6개월 동안 제가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뭐 처음이고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팀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소통이 가장 잘 됐던 게 저희 프로젝트가 완성이 잘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여튼 완성은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고생을 했고 다들 이제 여기 수료를 마치고 각자 좋은 개발자가 돼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